이 회사에서는 연구소라는 것들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에서 업무를 하다가 막히는 것이 있으면은 그 연구소 근처에 치킨집으로 가면 그 업무를 치킨집 사장님이 풀어주신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후에 이 그 자금, 퇴직금으로 뭐 이런 가게들을 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치킨 공화국이죠. 오늘은 이 치킨 공화국은 아니고요. 이 가맹거래법에 대해서 옆에서 웃고 계시는 이시윤 변호사님과 함께 살아있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일의 이시윤 변호사입니다. 노후 자금으로 가게를 차리는 이런 일, 이시윤 변호사님도 관련 사건을 맡은 적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이렇게 은퇴 후에 이제 모아놓았던 노후 자금으로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이 이제 그런 분들은 가게 운영이나 이런 거 안 해보시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접하는 이제 프랜차이즈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를 하면 뭔가 안정적일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시는데 저희 이제 오셨던 의뢰인도 또 유제품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그런 걸 알아보시다가 그러니까 가맹 대행이라고 해서 가맹 본사가 직접 가맹 계약을 하지 않고 그걸 이제 외주를 줘서 너가 이제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거 위임하는 형식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맹업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거기 가맹 그 대행 업체에서 딱 좋은 자리가 있다. 여기 무슨 백화점 안에 들어가 있는 매장이고 여기만 들어가면 월 수익 1,000만 원은 보장이 되고 뭐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얼른 계약을 하자. 근데 여기 노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바로 들어온다. 내일도 당장 만나기로 했다. 막 이렇게 이제 의뢰인의 조바심을 이제 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맹 계약을 체결하시고 가맹금, 뭐 가맹비, 뭐 인테리어비, 뭐 임대보증금, 시설 관리금 뭐 막 해가지고 한 9천만 원 정도를 이체를 하셨어요. 근데 이체도 가맹 대행 업체 계좌로 그냥 이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고 보니 그 백화점 매장은 팝업 매장이라고 해가지고. 한 3개월 있다 철수해야 되는 매장이 있어요. 있긴 했네요, 그래도. 네,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이 보증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비워줘야 되는 매장이었고 그리고 막 이렇게 구석지에 있어가지고 사람들도 잘 안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뭐 1,000만 원은커녕 자기 인건비도 빠지지 않는 정도의 그런 이제 굉장히 후미진 곳에 있는 자리였고 뭐 시설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장비 대금 다 줬는데 뭐 중고 아이스크림 머신 뭐 이런 거 뭐 한두 대 있고 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거는 사기를 당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사무실에 오신 거였어요. 진짜 끔찍하네요. 백화점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저기 그 12층에 남자 화장실 바로 옆에 그거 대충 포장마차 하나 갖다 놓고 아이스크림 그 뭐 기계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그냥 한 달 반 하다 나가라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야,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조금 전략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은 이제 사기로 고소를 원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이 듣기에는 이거는 사기를 당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형사상 사기에 이제 해당이 되려면 이제 재산을 편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망을 했고 이런 것들이 입증이 잘 돼야 되는데 사실 뭐 자리도 뭐 되게 안 좋긴 하지만 있긴 있고 뭐 장비도 좀 안 좋긴 하지만 장비도 주긴 줬고 교묘하게 다 이제 빠져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먹튀한 게 아니라 뭐 주긴 줬는데 말과 다를 뿐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걸 입증하실 증거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은퇴하시고 이게 뭐 그냥 물정을 모르고 그냥 막 하시다 보니까 증거도 많이 남아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 이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이 되겠더라고요. 이제 그걸 검토를 했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러니까 입증 증거가 많이 없다라는 게 아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심리적 압박 이거를 못 이기신 거예요. 그럼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이제 한시빨리 이제 부동산을 구입을 하고 싶은데 지금 미치겠어요. 아시잖아요. 부동산 폭등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재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부동산 전화가 온 거예요. 어저께 하나 남았대. 지금 당장? 네, 진짜 이 서울의 동북쪽 맨 끝에 머리예요. 정말 그냥 이렇게 한 걸음 건너면 경기도인데 어쨌든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울이긴 서울이야. 거기 하나 남았다고 해서 저 이거 촬영 끝나고 사실 거기 가거든요, 보러.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야. 왜?
하나 남았다니까. 이 얘기를 되게 하고 싶어 했는데 어떻게든 연결을 시켜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람의 심리가 압박이 들어와 버리면은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사실 힘들 수 있다. 네. 저도 평소 때는 제가 그렇게 뭐 사리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치만 이 무주택자의 이 상황에서는 거기에 현혹이 되더라니까 저는 갈 거예요. 거기 보러.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본인이 굉장히 간절하고 뭔가 이렇게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면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는 좀 그런 지혜를 우리 같이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거가 저는 이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와 이것도 이제 3일체식으로 된 게 있어요. 항상 이런 사기치는 사람들은 항상 월 수익 1,000만 원 보장 플러스 지금 당장 여기 꼭 붙어 다니더라고요. 맞아요. 뭐만 하면은 월 수익 1,000 보장된대. 야 거기 레카 뛰면은 월 1,000 보장돼. 야 폼파리 하면 1,000 보장돼. 다 이런 식으로 데리고 가거든요. 저도 월 1,000씩 오른대요, 집값이. 그래요? 그러면은 강 변호사님도 똑같네요. 월 1,000 그리고 지금 당장.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뭐 무조건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좀 전문가도 찾아가 보고 물론 저도 오늘 갔다 온 다음에 무조건 결정을 모르겠어요. 만약에 도장을 찍고 온다면 다음 회차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부동산 전문가랑 또 충분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고요. 네, 꼭 그렇게 하자. 네. 네. 이신 변호사님 네. 말씀하셨던 가맹사업법 위반 이거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세나요? 가맹사업법 위반이 사실 처벌 수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에 한번 걸리면 굉장히 이미지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사기꾼한테 뭐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냐면은 가맹 그 점주들이 내가 이런 가맹사업법 위반을 해서 이런 피해를 봤다라는 어떤 결정이 나면 네. 그러면 그게 언론으로도 흘릴 수 있고요. 네. 굉장히 이제 신문사에서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얘네들은 이제 가맹 계약을 더 이상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서 사실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워하시는 게 가맹사업법 위반에 걸리는 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외주를 맡았던 그 이제 뻥을 친 그 나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 외주를 맡긴 그 회사한테도 타격이 가기 때문에 당연하죠. 원래는 그거를 목적으로 네. 이분들이 오셨어요. 거기에서 보상을 받고 싶으셨고 이제 거기에서 해결을 해주시길 바라고 오신 거죠. 이렇게 가맹 대행 업체는 그냥 없어지면 되는 회사지만 그 가맹은 그 대리를 맡긴 그 본사는 굉장히 큰 회사고 네. 이미지가 중요한 회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언론이 자꾸 터지면 본인들의 굉장히 이제 손해가 크니까 네. 이제 그렇게 오신 거죠. 네. 이제 가맹사업법이 개정이 또 됐어요. 네. 그래서 개정이 된 부분이 뭐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근데 이게 또 우리 막 소급 입법 금지 막 이런 거와 비슷하게 네. 이 법 시행 이전에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맺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방금 말씀드린 그 법 조항이 적용되기 이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가맹 본부 측에 요청을 하세요. 이런 부분을 넣어달라. 그럼 나중에 만약에 뭐 회장이든 뭐든 이런 오너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정말 선의의 피해자들이 안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가맹 본부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어떤 갱신 좀 청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박남 쪽 그러면은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이제 제재 조치가 네.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본부 이제 이미지가 어떤 훼손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렇게 한번 제재 조치 결정이 나면 다른 사실 비슷하게 다들 가맹 계약을 체결하셨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럼 다른 가맹 점주들도 다 그 본사를 대상으로 비슷한 액션을 취하게 돼요. 줄줄이 네, 바탕으로. 네. 그렇게 되니까 가맹 본부로서는 이제는 저는 굉장히 이제 전전긍긍하게 되는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재 조치가 나자마자 비슷한 상황에 계시던 점주분들이 연락을 취해 오시고 이랬던 네.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 진짜 문제가 됐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포가 뭐 3개월짜리인데 넌 계속 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정보를 줬고 엄청 뭐 수익도 많이 난다고 했는데 뭐 구석탱이 뭐 이런 자리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만적 정보 행위라고 해서 가맹사업법이 아예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뭐 가장하거나 허위를 주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제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근데 이걸 정면으로 위반을 하셨고 네. 또 그 자리에서 가맹계약을 막 체결을 종용하셨잖아요. 네.
계약서를 미리 주고 네. 정보 공개서도 미리 주고 14일 이전에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생각해 볼 시간을 주고 나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위반을 하셨고 또 가맹금도 예치기관에다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사 그냥 법인 계좌로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세 가지 항목을 전부 위반하셨기 때문에 또 비슷하게 다들 가맹계약을 체결하셔서 이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크게 되셨었던 사건이에요. 정말 여기는 요목조목 그냥 다 위반했네요. 그러니까 많이들 위반했는데 맞습니다. 이제 가맹본부 측에서도 충분히 압박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한 가맹점에서 소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승소를 했어요. 그럼 그 판결문 결과 보고 진짜 전국에 만약에 체인이 진짜 쫙 걸려 있어. 막 450개 있어. 네. 그럼 그거 갖고 단체 소송 이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이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진짜 입지 자체가 아예 흔들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처음부터 그러니까 가맹본부가 처음부터 이렇게는 좀 하지 말자. 예. 나중에 자기한테 돌아올 그 후폭풍이 훨씬 더 클 수가 있다. 당장 이 가맹점 몇 개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후폭풍을 맞을 수가 있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는 이 변호사님께서 맡으셨던 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은퇴 후에 이 모아뒀던 자금으로 가게를 차리는 분들을 노리는 이 승냥이 같은 놈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이런 승냥이들한테 나의 피 같은 은퇴 자금이 안 뜯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신 변호사님께서 한번 딱 그 팁을 한번 알려주시죠. 네, 뭐 비단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너무 달콤한 제안을 하시는 경우는 한 템포 물러나셔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건뿐 아니라 이렇게 법률 분쟁으로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경솔한 판단, 급한 판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단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후 자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돈인데 이거를 어디다 투자하겠다. 투자 사기도 굉장히 많고요. 이걸 뭐 어디 가게를 운영하겠다. 뭐 그 가게도 지금처럼 이렇게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주변에 자꾸 얘기를 하셔서 조언도 들으시고 뭐 법률 전문가의 조언도 들으시고 이제 또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면서 고민을 하시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직접 그 매장을 가봤더라면 뭐 백화점 측에다 한 번만 임대차 계약을 확인했더라면 예방을 할 수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주의 깊고 세심하게 하시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뭐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기 같은 것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뭐 온갖 달콤한 말로 이거는 진짜 기망의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걸 입증할 부분이 없다라는 게 또 굉장히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좀 증거들을 수집해 놓으시라.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계약을 체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법적 분쟁으로 나아갔을 때는 결국에는 증거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기망의 수단들을 좀 증거로서 모아 놓으면 충분히 좀 뭐 형사 고소를 할 때도 도움이 되고 네. 이게 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계약을 만약에 취소하는 데 있어서도 그럼 뭐 이거는 사기 취소를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민사적으로도 네. 그러니까 조금 증거를 좀 모아두세요. 이런 거는 좀 모아둬야지. 다 이제는 그냥 녹음 이런 거를 좀 약간 번거롭게 생각하시지도 마시고 그리고 사람 문제 이거 너무 빡빡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도 마시고 무조건 이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 사건이 사기의 증거가 충분했더라면 이렇게 돌고 돌지 않으시고 그냥 민사로 사기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해서 그냥 돈을 돌려받으셨어도 됐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뭐 물론 쉽지는 않지만 생활 속에서 녹음을 하고 증거를 네. 항상 남긴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뭐 문서 한 장이든 문자나 메일도 다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생활화하시면 도움이 네.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뭐 이건 번거로운 것도 아니에요. 뭐 그들이 어떤 식으로 처음에 우리한테 연락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뭐 삼성에서 나오는 핸드폰 저는 쓰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자동 통화 녹음 기능도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하나 켜놓으세요. 네. 그냥 켜놓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통화할 거 다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뒤져서 찾으면 되니까. 맞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이시윤 변호사님과 함께 가맹사법 위반과 그리고 갤럭시의 좋은 통화 자동 녹음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주주도 아니야 나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